새벽 5시 30분 대형마트 지하 청소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낡은 금속 사물함 앞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69살 오인혜.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주름진 손가락으로 걸레를 적시는 동작조차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마트가 문을 열기 전 그는 매일 이곳에서 홀로 준비를 마쳤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 그곳이 그에게는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 누군가의 평가가 없는 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오늘은 끝을 내야겠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청소 카트를 밀고 1층 식품 매장으로 향했다. 바퀴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오전 10시 매장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트 바퀴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계산대의 삑삑 소리. 활기찬 소음 속에서 오인혜는 투명 인간처럼 복도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손님들은 그를 스쳐 지나갔다.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으려 했다. 아, 저기 물 흘렸어요. 젊은 여성 고객이 소리쳤다. 오인혜는 재빨리 그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속도는 젊은 이들처럼 빠르지 않았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펴지지 않았다. 아이고, 빨리 좀 닦아요. 애가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여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오인혜는 고개를 숙이며 재빨리 물기를 닦아냈다.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녀는 가버렸다. 그는 무릎을 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일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 식당으로 향했다. 젊은 직원들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다. 오인혜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의 식판에는 남은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항상 마지막에 받기 때문에 선택권은 없었다. 야, 오늘 신상품 진열 끝났어. 응, 박대리가 미친듯이 재촉하더라고. 완전 빡세. 그 사람 요즘 왜 저래?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면. 젊은 직원들의 대화는 계속됐지만 오인혜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는 허공만 바라보았다. 음식의 맛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후 3시 그가 창고에서 청소용품을 꺼내고 있을 때였다. 복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오 아저씨. 박준혁 대리였다. 33세 그는 3개월 전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직이었다. 성과주의를 신봉하는 그에게 시니어 근로자는 비효율의 상징일 뿐이었다. 또 손으로 닦고 있어요? 기계 쓰라고 했잖아요.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이 늦는 거예요. 오인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박 대리는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다. 아저씨, 솔직히 이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것도 회사 배려인 거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오인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계속 고개만 끄덕였다.
박 대리가 가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먹을 쥔 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 직원들은 우르르 나갔지만 오인혜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갈 때쯤 건물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낡은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작은 원룸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나왔다. 김영호 대표이사. 그 이름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들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영호야, 나다. 오인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마트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벽 일찍 본사 차량 2대가 주차장에 들어섰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정문으로 들어왔다. 감사팀이었다. 오늘 본사 감사 있다던데. 진짜? 갑자기 왜? 직원들 사이로 술렁임이 번졌다. 박준혁 대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감사는 예고 없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보통 좋지 않은 신호였다. 오인혜는 평소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감사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감사팀장은 중년의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매장 곳곳을 살폈다. 근로자 휴게실은 어디죠? 아, 저쪽입니다. 박 대리가 안내했다. 감사팀은 휴게실의 근무일지, 타임카드, CCTV 기록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시니어 근로자 근무 시간이 기록과 다르네요. 그게 그분들이 일찍 퇴근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CCTV에는 저녁 8시까지 일하신 기록이 있는데 급여는 6시까지만 나갔네요. 박 대리의 얼굴이 굳었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감사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오인혜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감사팀장이 그를 불러 세웠다. 실례지만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혹시 근무 환경에서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오인혜는 잠시 망설였다. 박 대리의 시선이 그를 향했다. 긴장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오인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특별히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점검을 이어갔다. 박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점심시간 감사팀은 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몇몇 증언에서 공통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 박 대리요? 일은 잘하시는데 좀 까다로우세요. 시니어 분들한테 말투가 좀 그래요. 저희도 눈치 보여서 뭐라 못해요. 증언들이 쌓였다. 감사팀장은 마지막으로 오인혜를 따로 불렀다. 회의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다. 오인혜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오인혜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뭐라고 말하면
젊은 친구들이 피해를 볼까봐 걱정됩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회사 전체의 문제니까요. 오인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조용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욕설, 무시, 부당한 업무 지시, 미지급 수당.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사흘 뒤 본사에서 공문이 내려왔다. 박준혁 대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장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마트는 술렁였다. 누가 감사팀에 제보했는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가 궁금해했다. 박 대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얼굴로 청소실로 내려갔다. 오인혜가 걸레를 빨고 있었다. 아저씨가 한 거죠? 오인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본사에 제보한 거 다 알아요. 아저씨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당신 인생은 당신이 망가뜨린 겁니다. 오인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박 대리는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날 저녁 오인혜는 본사 건물 앞에 섰다. 낡은 청소복 차림 그대로였다. 경비원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어디 오셨습니까? 김영호 회장과 약속이 있습니다. 오인회라고 전해주세요. 경비원은 잠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내선을 걸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졌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김영호 회장이었다. 인회 형님. 그는 반갑게 오인회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오인회의 손은 차가웠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도대체 왜 연락도 없이? 내가 자네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알았나? 김영호의 표정이 굳었다. 네. 무슨 3개월 전부터 청소부로 일하고 있네. 2호점 지하 청소 담당. 김영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20년 전 오인혜와 함께 이 유통회사를 공동 창업했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끝에 오인혜는 지분을 정리하고 회사를 떠났다. 그 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고 세월이 흘렀다. 형님이 왜 그런 곳에서? 보고 싶었네. 우리가 만든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일선 현장이 어떤지. 오인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 회사는 겉으로는 번드르르 하지만 안은 썩어가고 있더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김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CEO로서 숫자와 보고서만 보며 회사를 운영해왔다. 현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내게 할 게 아니야.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지. 오인혜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영호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한때 함께 꿈을 꾸었던 동료의 등은 이제 너무나 굽어 있었다. 일주일 뒤 마트에는 새로운 공지가 붙었다. 시니어 근로자 처우 개선 지침.
근무 시간 준수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의무화, 존댓말 사용 및 상호 존중 문화 확립, 정기 간담회를 통한 소통 강화. 박준혁 대리는 결국 해고되었다. 새로 부임한 관리자는 부드러운 성격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첫날부터 모든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오인회에게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오인회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인회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님이라는 호칭을 들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며칠 후 본사에서 직원 교육이 시행되었다. 주제는 존중과 소통. 젊은 직원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교육이 진행될수록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들도 언젠가는 나이 들 것이고 누군가의 부모님도 어딘가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한 젊은 직원이 오인회에게 다가왔다. 저기 오 선생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응, 혼자 드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요. 오인회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앉아 젊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누군가 말문을 열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오인회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다. 평생 참고 견뎌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그는 휴대전화로 김영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고맙네. 하지만 나는 계속 여기서 일할 생각이야. 이곳이 내게는 진짜 세상이거든. 김영호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다. 형님, 존경합니다. 석 달이 지났다. 마트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시니어 근로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젊은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 휴게실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사람들은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다. 오인회는 여전히 새벽 5시 30분에 출근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몇몇 직원들이 그보다 일찍 나와 인사를 건넸고 함께 준비 작업을 했다. 오늘도 힘내세요, 오 선생님. 그래, 자네들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청소 카트를 밀었다. 바퀴 소리는 여전히 복도에 울렸지만 이제 그 소리는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그에게 다가왔다. 청소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덕분에 매장이 항상 깨끗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손님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갔다. 오인회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 복수를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복수의 결과였다. 그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을 바꿨다.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다. 대신 존중을 심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천천히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마트 유리창을 물들일 때쯤 오인회는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결국 진짜 복수였어.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아저씨도 아니었다. 그는 오인의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저녁 햇살이 그의 등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존중하는 일만큼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낡지 않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